네, 일부에서 백성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남성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 권리를 주장하고 결국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이른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로서의 역할에도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구성교단 중에서 5교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5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대표로서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최소영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또 기독교 한국루터회 여성교회 연합회 곽수자 직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한성공회 전국 어머니연합회 현영미 서울교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윤여신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이수진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교단 대표자들로부터 각 교단의 여성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현황과 또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정책을 개선해 나갔던 사례들 또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로 들어보고 우리가 여성 지도자로서 어떤 인식과 행동으로 어느 자리에 서서 역할을 해야 할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소영 총무님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주시죠. 감리회는 항상 가나다 순으로 하면 제일 앞이라 감리회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독교단 감리회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안이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아서 어떤 형태로든 발제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산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고요. 이를 성숙시켜가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과연 그 노력에 합당할 만큼 존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감리교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1922년에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전도부인들, 쉽게 얘기해서 전도부인들입니다. 이분들이 남감리회 소속 여성 전도사들 300명이 이 당시에 모여서 미국인 감독, 포와드 감독한테 요구한 게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남자 목사들이 받고 있는 임금에 우리는 20%에서 30%밖에 못 받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임금 인상을 해달라. 라는 게 1922년에 전도부인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1931년에 여성 선교사들에 대한 안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전도부인들도 감리교회 법인 장정에 본인들의 지위를 보장받기를 원했는데 이걸 끊임없이 헌의를 해도 자꾸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전도부인 규칙이 제정이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규칙이 제정돼서 제도적으로 자격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대우가 보장이 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보통 기대를 하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 끊임없이 이어졌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 도전 이것 역시 시대마다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성들의 도전 과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할당제를 통해서 참여 보장 요구일 겁니다. 감리회는 2016년 1월 임시 입법의회에서 선출직 의회 대표의 성별 세대별 할당제 15%가 의무화됩니다. 이게 1974년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가 입법부에 처음 청원한 이후로 가급적 할 수 있다로 해서 들어간 게 10년 뒤인 1984년이었고요. 의무화돼서
어쨌든 15%지만 의무화돼서 여성 총대 할당제가 확보된 것이 37년 만이었습니다. 2004년에 여선교회 지방회장 전체가 그 총회 대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비율이 8.8%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장로만 총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계속 여성 총대 숫자를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 총회에 2014년 여성 총대는 전체 1,500명 중에 61명, 3.5%에 불과했습니다. 의무화되고 나서 2018년에는 여성 총대가 167명으로 늘어납니다. 입법 후에도 역시 3.6%, 딱 18명만 법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의무화되고 나서는 7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감리교회는 장로가 아닌 권사님들 그리고 세대별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집사님들도 총회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자꾸 축소하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50세 미만 젊은 총대들을 보장하는 15% 보장하는 것도 잘 안 지킬 뿐더러 그것도 역시 50세 이상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감리회 전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을 보면 여성이 58.8%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의무화돼서 보장되기 시작한 게 11%에서 15% 사이인 겁니다. 역차별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여성들의 그 의사결정 과정 참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이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건강하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 1970년대 중반부터 여성들이 그 슬로보아 딸들처럼 아주 젊었을 때 저도 20대였는데요. 이때부터 장정 연구를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 불합리해서였어요. 2002년에 감리교 여성연대를 만들면서 여성교회 전국연합회나 전국여교육자회, 여장로연합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목회자부인연합회,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같이 이제 13개 단체가 모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장정을 바꿔나가고 감리교회의 양성평등을 좀 정착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2016년 8월에 감리교 전국 여교육자 수련회에서 여성들이 채택한 게 감리회 양성평등 7정책입니다.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라. 양성평등을 교육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라. 본부에 여성국을 설치하고 총회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라. 성인지 예산을 도입하고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도입해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2009년, 2010년부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부 및 연회 각국 위원도 15% 할당해라. 왜냐하면 의무화되고 나서 연회, 총회, 입법의회만 15% 해주고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15% 명기가 돼 있지 않다고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저희들의 큰 과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법을 바꾸려면 저희는 장정개정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장정개정위원회에 여성을 안 넣습니다. 15% 되려면 최소한 4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자격자가 없다고 일부러 공천심사위원회의 결정까지 뒤집어서 없애고 통과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폭력 관련 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이 공동목회와 부부목회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했는데요. 좀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 원칙의 성별 세대별 15% 할당 의무화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역할이기도 하지만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일부 의무화됐습니다. 준회원 목회자 교육, 정회원 목회자 연수 교육, 장로 연수 교육에 이게 의무화됐습니다. 의무화가 됐는데 강사를 안 세우려고 하네요. 성교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강사 자격증을 줘서 파송을 하면 그분들을 안 세우려고 하는 여러들이 시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문제 제기하고 바로잡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하더라고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년 전 입법부에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놨는데 목적이 뭐다? 구성을 어떻게 한다? 무슨 일을 한다? 분명히 해서 올렸는데 이 세부 사항을 다 삭제하고 제목만 딱 통과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구성할 방법이 없다. 세부 사항이 없으니. 아직까지 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다시 심의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예산 빼라, 예산. 본부에서 본부특별위원회니까 본부 예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본부 예산으로 한다. 규정을 넣어놨더니 이거 빼래요. 안 빼면 통과시켜 줄 수 없대요. 이런 부분이 항상 뒷목을 잡긴 합니다. 모성보호정책과 연구는 저희가 2016년 총회에서 여성들이 현장에서 건의안을 제출하고 서명하고 뭐 이래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감독회장님을 만나서 이거 통과됐으니 뭘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예산도 없고 할 사람도 없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교회 여성들, 21세기 교회 여성들의 지도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포기하지 않는 지도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수 받기 위해서 장로회에서 여성들이 4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듯이 할당제 의무화를 위해서 37년 동안 감리교 여성들이 포기하지 않았듯이 교회 여성들의 노력은 포기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구성원들의 연대와 집단지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초창기 전도부인들과 그 여성교회의 전신인 보호여회가 같이 연대했듯이 그리고 감리교 여성연대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하듯이 목회자와 평신도 여성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여성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서로 연대를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앞으로는 여성들이 차별당한다,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사명을 창의적이고 새롭고 신나고 멋지게 세기를 내는데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지도력과 노력과 시간을 그런 데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한국 루터교회 여성교회 연합회 곽수자 직전 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저희 한국에서 이제 선교가 시작된 지 한 6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들이 한 전국에 60여 개, 52개의 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개척교회 수준이다 보니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학교에는 여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NCCK에서 하는 여성위원회에서 다루는 중요한 그 안건들 현안에 대해서 일하실 분이 전혀 없어서 같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루터교회에 온 지 지금 한 40년쯤 되는데 다른 교단에 속해 있다가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여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졸업생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셨었는데 이제 안수를 못 받기 때문에 다른 교단으로 가시고 결혼해서 떠나시고 이제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없어서 여자 신학생들이 아예 학교에서 안 받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졸업생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목사 안수를 안 주는 조건으로 입학이 허락이 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여성 이제 목사 안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지만 이제 전혀 그냥 귀뚱으로도 진짜 안 듣는 것처럼 그랬었는데 그 목사님들 세대가 한 세대 바뀌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좀 논의가 되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번에 정기총회 그 협의회 정책 협의회에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안건을 냈더니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시간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 미조리노 신호도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루터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여성 목사님이 없었어요. 이제 LCM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올해 일본에서도 여성 안수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CM에서 관계를 끊어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미국 그 LCM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총회 여성 총대가 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이제 여성이 참석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성교회 이렇게 대표로 총대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건의했는데 엄권위원으로서만 활약을 할 수 있지 무슨 이렇게 투표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 장로나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꾸는 상태고 아까 백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루터 교단의 안에 여성들은 이렇게 앞서는 것보다 그 제도 안에서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좀 부끄럽고요. 이제 그런 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은 우리 밑에 이제 세대들은 좀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좀 권익을 찾으려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한성공회 전국 어머니 연합회 현영미 서울 교구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확장하는 21세기 여성 리더십을 마음에 품고 대한성공회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성공회 선교 초기인 1910년에서 40년 사이에 50명 정도의 그 신학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전도부인이란 이름으로 당시 부족했던 선교사를 도와 사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리더였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단은 이들을 그저 사제들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도록 했고요. 신방과 전도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만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목자로 또는 교권에 참여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0년 초에 선교사들이 국외 추방령에 따라 한국을 떠나게 되면서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자 안타깝게도 이 전도부인 제도는 성공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전도부인들의 사목 활동이 없었다면 성공회는 대한민국 전 지역에 포교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77년 성직자가 되기 위해 성미카엘 사목원을 졸업한 첫 여성 성소 지망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묶여 서품을 받지 못하고 졸업한 지 22년이 지난 1999년이 되어서야
부재 서품을 받게 되고 마침내 대한성공의 첫 여성 성직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여성 사제는 그 22년이라는 시간을 고통과 인내와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의 시간이었다고 회고합니다.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럼 우리 성공의 여성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성공회는 교회의 정책 결정이나 제도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성직자와 리더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82년 드디어 성공회 신학과에 마침내 여성들도 입학하게 되어 처음으로 여성 성직자와 평신도 여성 지도자가 양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에는 대한성공회 최초로 여성부가 세워졌습니다. 여성교우들은 여성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들이 함께 연대해서 관구 중심의 성공회 여성연합을 조직하고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는 사항들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요. 1994년 제29차 서울교구의회에 여성 성직 수용안을 상정했는데 의회는 41대 44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제30차 서울교구의회에 1. 각 교회위원회에 당연직을 제외한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 2. 교구위회에 파송하는 각 교회 대의원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할 것을 상정하였지만 이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여성 대의원 참여안이 부결됨으로써 여성 대의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교구 주교를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70%에 달하는 여성 교인이 주교 선출에 한 표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교구 여성부는 여성 성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서품을 받지 못하는 여성직자를 위해 여성 성직 실현을 위한 1,000명 서명 운동을 통해 1,3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근거 자료로 정구의회 안건으로 이 여성 성직 수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안은 가결되어 마침내 1999년 부재로 서품을 받는 대한성공의 첫 여성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2년 후인 2001년에 여성이 사제로 처음 서품을 받은 일은 성공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연대하여 투쟁한 결과였습니다. 마침 지난 9월 4일에는 대한성공의 여성사제 서품 2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상찬례를 함께 드렸습니다. 현재 20년 동안 24명의 여성 성직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2007년 다시금 침체되었던 여성 연대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대한성공회에는 여성활동단체 협의회가 조직됩니다. 전국 의회 결의를 거쳐서 2008년부터 성공회는 매해 9월 첫째 주일을 여성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제를 정해서 함께 기도하며 여성 정책 토론을 통하여 여성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결정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교단 내 여성 할당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엔 서울 신영동에 대한성공의 여성 선교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교단 내 여성 리더 교육, 성인지 감수성, 성평등 교육 등 여성 차별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양성평등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 11월 21일 제56차 서울교구의회에서는 평신도 대의원 181명 중 72명이 여성이었으며 약 40% 정도 됩니다. 여성 성직자 비율은 의회에서 성직자 대의원 150명 중 11명이 여성입니다. 약 10%가 안 됩니다. 이거 역시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성공회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분명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여성 리더의 과제로 세계 성공회 협의회는 의사결정기구 안에 여성을 50%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세기 우리의 과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여성들은 교회를 통해 행하는 일마다 하느님의 생생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백소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뛰어넘는 용기와 상상력으로 서로 연대하여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예정통합교단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교단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처음 우리 한국교회사 안에서 전도 부인의 영성과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출발한 점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 예정통합교단에서 여성 안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만 잠깐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정통합에서 여성 안수는 감리교회에서 약 40여 년 만에 이렇게 의무화가 되고 했다고 하는데, 저희 예정통합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해서 반백년이 넘어서야 이게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예정통합에서는 1933년경에 함남 지역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104명의 회원들이 연설을 해서 노회를 경유해서 교단 총회 최초로 여장로 제도를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속 청원을 하고 했지만 계속 부결이 되고 이런 시간들을 거의 60년이 넘도록 지냈고, 그리고 나서 포기하지 않고 청원한 결과 1994년에 여성 안수 헌의안이 통과가 되고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95년경에 여성 안수 법제화가 선포돼서 각 노회 수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정통합교단에서 여성 안수가 법제화되었다. 이 사실이 그 당시의 언론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교회에 이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교계에서 아주 큰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 제도가 예정통합교단에서 통과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90년대 후반경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성 장로 창립하는 거, 그리고 여성 목회자 청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입지를 좀 넓혀 주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과,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직분 또는 직책을 부여할 때 남녀 간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서 직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보완점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교단총회에서는 이제 굵직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성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교단 총회 여성 임원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약 13분이 세워졌는데, 최초로 2004년경에 본교단 첫 여성 임원 부회록 서기로 김희원 장로님이 세워지셨고, 그리고 2019년도에 104회 총회인데 이때는 첫 여성 부총회장으로 김순미 장로님이 세워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 안수 이제 법제화가 사실 26년째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성 전체 총대 비율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약간이 아니죠.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2% 내외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본 교단의 총대 수는 1,500명인데 그 중에서 여성 총대가 2020년 12월 통계 기준으로 해서 올해 106회기 9월 총회에 참석하게 될 총대분들 수는 34분이세요.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1,500명 가운데 34명이니까 2.26%, 3%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 예장통합교단의 그 통계를 보면 전체 성도수는 약 240만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여성도들은 60%, 140만 정도의 통계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목회자들의 수는 전체 목사님들이 2만여 명이 조금 넘으시는데 그 중에 11.9%, 2,500여 명 정도 되세요. 그리고 여 장로님들은 4.8%로 전체 장로님들 3만여 명이 넘으시는데 그 중에 1,500명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저희가 해마다 교단총회에 청원을 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0여 년 전부터 각 노회에서 여성 총대 1인을 꼭 파송해 주십시오. 청원을 드리고 있고 작년 105회기 총회에서는 더욱 구체화시켜서 총대가 20인 이상 파송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노회에서는 여성 목사 1인, 여성 장로 1인을 의무적으로 꼭 파송해 주세요 하고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어떤 일종의 권장사항처럼 노회에서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총대가 34명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작년 105회기 2020년 총회에서 저희 교단 총회에도 양성평등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교단 총회 부서 통폐합이 실시가 되면서 인권 및 평등위원회로 통합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 통폐합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 양성평등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업과 방향성이 있는데 너무나 광범위한 대상을 다루고 있는 인권 및 평등위원회로 통합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관련된 위원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부분들의 논의를 거쳐서 양성평등위원회 이제 존속 청원이 이루어져서 이번 106회기 총회 때는 그 부분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장통합교단에서 사실은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면 사실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같은 경우는 예장통합교단에서 총회 산하 자치단체로서는 공식 승인된 유일한 여성 자치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본교단 여성 총대 증원을 위해서 총대 할당제 의무화를 계속 청원을 드리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의 협의회라든가 그리고 여장로회를 별도로 운영해서 교단 안에 지교회에서 여장로님들이 장립이 되면 축전도 발송해 드리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하는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를 후원하면서 같이 연대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여목회자 진로 협력을 위해서 본교단 산하에 있는 각 신학대학교 연계해서 양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계속교육원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양성평등이라든가 여성 리더십에 관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해외 여성 단체들과도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교 여성들 예장통합교단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다른 교단들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1933년에 최초로 여성안수 청원을 저희 교단총회에 제출을 하면서 그저 단지 몇 번 시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60여 년을 기다려서 허락을 받은 그 법제화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그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교육을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도록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회는 물론이고 교단 총회 여러 이제 기관들을 통해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부분을 제가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관련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과연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셨고 계속 고민을 해보았는데, 한국 기독교 전통상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왜 오늘날 이렇게 연결이 되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유추를 해보건데 유교 문화의 어떤 가부장적인 요소, 그리고 한국이 분단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군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외계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군대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 교회 시스템에서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소수의 남성 목회자분들이 다수의 여성 평신도, 교회 안이 60%가 여성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시스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수의 남성 이제 목회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시각이 남성의 시각이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다 함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그리고 균형 잡힌 정서, 이런 부분들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교회 강단도 그렇고 신학교 강단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 여성 목회자 또 여성 교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인데 종교개혁주의를 저희가 이제 앞두고 조만간에 이제 그 부분을 의미화시킬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10월이 되면 우리 교회 여성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한 교회 여성으로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 속에 오늘 마침 기회가 돼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개혁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를 일깨우면서 진짜 복음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계속 비추어 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 모든 개혁은 정말 개인의 의식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성도 여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동등한 인격적인 어떤 통합 의식이 우리 안에 먼저 구축되어 있어야만이, 그래야 다음 단계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도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주방에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들과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셔야 하고, 그리고 교회 당회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과 동일한 비율로 들어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림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여신대 전국연합회 이숙진 총무님께서 나눠주시겠습니다. 기장은 비교적 저희 자체도 그러고 양성평등 의식이 남성 포함해서 조금 높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천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좀 저 자신이 생각할 때는 좀 처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단 내 주요 결의기구나 교회 현장은 여전히 양성평등이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소개를 드릴 수가 없어서 교단의 여성 지도력과 관련해서 근 10년간 양성평등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제도적으로 여장노제가 통과한 것은 1956년 5월 교단 제41회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여성 목사 안수는 1974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8회 총회 2003년에 여성 장로 30% 선출 의무화를 헌의해서 권장하기로 결의하고 끊임없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91회 총회인데요.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출범이 되었고 이 양성평등위원회 설립 취지는 세계교회협의회가 1988년 에큐메니칼 여성 10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2001년에서 2010년 폭력 극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10년으로 선포하고 그런 다음 교회가 이를 향한 노력을 할 것을 같이 우리 기장 여성연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별이 곧 폭력임을 선언하고 이 차별과 폭력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으로 양성평등위원회가 출범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주 목적은 교단의 조직과 내용이 평등하고 평화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교단 여성들의 지도력 확대를 시키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영성을 통해서 교단의 제도와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구조를 양성평등 구조로 변환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 의식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해서 그 때마다 이슈와 안건들을 저희가 다루고 여성의 지도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회에서 교회에서 양성평등 계속교육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연구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사업이기도 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노회별 교단 내 각 기관 목사 수련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성폭력 예방 강사 교육, 강사들을 길러내서 각 노회에서 교육을 시키려면 강사가 길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강사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을 보면 양성평등 과목 필수 개설을 했습니다. 한신대와 한신학대학원 그리고 총회교육원 목사 수련생 수련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장여성연대는 여신도회, 여장로회, 여목회자회가 같이 합해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장 양성평등 실태조사 보고서를 2009년에 저희가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알아야 대안을 제시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출간했습니다. 내용은 교단 현황과 과제에 대한 것인데 교단 결의기구 여성 참여 현황,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와 대외 연합기관의 여성 참여, 그리고 교단 기관과 교회의 여성 지도력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태에 대한 것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새롭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목회자를 공동으로 정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스갯소리로 1+1이라고 하잖아요. 부부 목회자를 공동으로 청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여성 목회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단절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나갈 현장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 휴가를 정식적으로 줄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9년에
기장 양성평등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년 105회 총회 때도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여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총회원 일동이 교단의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결과를 성찰하고 2013년에 저희가 교단 새역사 60주년이었었는데 그때 교단 양성평등 방향과 과제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교단 기구의 여성 참여 제도적 보장을 하라는 것이고 여성 지도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 그리고 또 양성평등 교육 정책에 따라서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행할 것,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교단이 이제 지금 여성총대 참여를 증대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2009년에 여성총대 비율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헌의를 했어요. 여성 노예가 20인 이상 노예는 여성 목사 1인, 장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총대를 보내는 걸로 해서 2011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저희가 총대 그 해에 전체 총대가 800명이 좀 넘었는데 여성 총대가 그해 확 늘어나서 8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0%가 됐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 계속적으로 좀 줄어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교인이 줄다 보니까 노예도 줄어서 총대수 20인이 못 미치는 교회는 여성 총대가 의무적으로 뽑히질 않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한 60명 정도가 여성 총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선출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결과물 중에 하나가 또 총회 홈페이지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양성평등 자료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2022년에. 또한 의사결정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총회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여성 1명 이상 공천 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은 꼭 이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장을 맡는 것은 참 여성들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위원장이 여성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장이 양성평등위원회와 신도회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위원회는 지금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신도위원장에는 지금 우리 원계순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신도위원회는 또 이것도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있어서 경련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단 실행위원회 여성 참여는 사실 올해 여성 총회장이 저희가 나오는데 교단 임원 7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일찍 도입이 돼서 저희는 80년대 중반부터 여성들이 이 임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의 총대나 실행위원회에 당연직으로 가는 것이 노회장과 부노회장인데 이 노회장이 여성 노회장이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노회장은 장로 부노회장인데 여성 장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계속해서 저희가 여성 장로를 많이 뽑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대연합기관의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데 이례적으로 NCCK는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NCCK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내 여교육자 여성 참여 현황은 10% 이내이고요. 성평등을 위한 교회 지침서를 저희가 발간했습니다. 생명다리 이어가기로 해서 이거를 총회 시에 총대원들한테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특별히 성폭력 특별대책위원회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저희가 의식은 있으나 이 실행이 되는 현장들은 이 정책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 양성평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 지도력을 높여서 이 차별들을 극복해서 정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건강한 교단을 만들어가는 교단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도력을 집약해내고 계속적으로 추동해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5개 교단의 좋은 얘기 또 활동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가 오늘 대면으로 이 세미나를 했으면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답도 했을 텐데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교단의 역사를 보면 여성의 권리와 불평등한 정책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운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나가기 위해서는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싸움이 지난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최소영 목사님 마지막에서 여성 안수를 위해서 40년 포기하지 않은 그 장로교 여성들처럼 또 할당제 의무와 첫 제한 후 37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감리교회 여성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지도력이 여성 지도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백소영 교수님이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제도를 뛰어넘는 지도력, 또 최소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포기하지 않는 지도력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멋진 평등 사회를 이뤄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또 행동하는 21세기 여성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부회장님이신 송선옥 부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통하여 오늘 귀한 잔치를 열게 하시고 저희들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모든 세미나를 통해서 귀한 말씀과 또한 각 교단의 현황과 과제를 저희들 듣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일을 인하여서 저희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교회 여성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여성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여성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